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꺼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약을 먹고 병원을 찾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88세 현역 내분비내과 의사 박진우입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외래 진료를 섭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 바로 당뇨 졸업을 돕는 마지막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는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실천만 있다면 당신도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게 당뇨의 운명 아닌가,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복 혈당 수치는 몇인가요? 평소에 혈당 관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지난 55년의 진료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그냥 평생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들의 지친 표정과 체념 어린 목소리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렸다고 말입니다. 제 진료실을 다녀간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매일 혈당기에 손가락을 찔러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분도 고작 7개월 만에 완치 수준까지 혈당을 회복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꾸준하고 올바른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환자들을 통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거나 희망을 잃었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내 몸 안의 전쟁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받으면 그 숫자에만 집중하여 안심하거나 반대로 깊은 낙담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5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당신 몸의 진짜 상태, 즉 장기들의 기능과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변화들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셨지만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에서 받은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의 경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색과 평소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손발이 저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몸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몸속은 이미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단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의사인지라 저를 믿고 그날 이후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등 모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6개월 만에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혈당이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내 몸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저 숫자에만 의존하며 내 몸 안의 전쟁터가 혹시 지금도 모른 채 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뇨 졸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당뇨를 뿌리 뽑는 핵심 5가지 실천법. 이제부터는 당뇨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는 핵심적인 5가지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당화혈색소 말고 몸 안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화혈색소는 지난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몸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당뇨 관리의 시작은 단순한 숫자 확인을 넘어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인슐린 저항성 검사, 인슐린 분비능 검사,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 이 세 가지 필수 검사를 강조합니다. 65세 최명수님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항상 정상 범위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최명수님은 늘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호소하셨죠. 제가 권유한 인슐린 저항성 검사 결과 그녀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몸속에서는 혈당이 높아지려는 것과 싸우느라 이미 지쳐 있던 겁니다.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파악한 후 식단과 운동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맞춰 조절했고 최명수님은 훨씬 활력 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즉 포도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분비능은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혈관 검사는 혈액순환 상태, 특히 당뇨 합병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미세혈관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신 몸속의 진짜 전쟁터를 이 검사들을 통해 파악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른 체형도 위험합니다. 한국형 당뇨의 진실. 저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가 왔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은 마른 체형이라도 당뇨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췌장이 약하고 크기도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많지만 한국인은 췌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58세 김도훈님은 항상 마른 몸매를 유지해왔고 자신은 당뇨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갈증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뜻밖에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도훈님은 자신의 체형 때문에 당뇨에 걸릴 리 없다고 믿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췌장 기능이 매우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당뇨는 혈당 관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도훈님께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영양 섭취를 통해 오히려 체중을 건강하게 늘리는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 결과 김도훈님은 체중이 약간 늘었지만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몸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 적절한 체중을 늘리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근육량을 늘리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여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을 줄이는 3대 원칙. 당뇨 약은 혈당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녁 공복 4시간 유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췌장이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인슐린 분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정혜님은 밤늦게 간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혈당이 들쭉날쭉했는데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을 지키자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밤늦게 간식을 찾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둘째, 하체 근육 운동입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과 같은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 스쿼트, 의자 스쿼트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62세 박영호님은 당뇨 진단 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의자 스쿼트를 30개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자 3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0.5%나 떨어졌고 의사도 놀랄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가벼운 조깅까지 즐길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창고이므로 근육량이 늘면 인슐린 효율이 좋아져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7시간 숙면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췌장이 충분히 쉬어야 인슐린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78세 최정숙님은 불면증 때문에 늘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수면 환경 개선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권유했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자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몸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거꾸로 식사법. 섬유질, 단백질, 밥 순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가장 먼저 섭취하세요.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어서 생선, 고기, 두부 등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68세 강민수님은 평소 밥부터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항상 높게 측정되어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거꾸로 식사법을 권유했고 그는 매 식사 때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민수님은 이제 식사 후에도 졸리거나 피곤한 증상이 없어졌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급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 큰 부담을 주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췌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식사하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설탕과 밀가루만 끊어도 약보다 낫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나쁜 음식 안 먹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설탕과 밀가루 범벅인 가공식품을 계속 섭취한다면 혈당 관리는 요원합니다. 라면, 과자, 흰쌀,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73세 박영자님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혈당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식단 상담을 해보니 건강한 반찬을 먹으면서도 간식으로 과자와 빵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영자님께 설탕과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확연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맛을 내는 건강한 간식들을 찾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며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당신의 식단에서 이러한 독들을 제거하는 것이 당뇨 졸업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당신의 몸은 놀랍게도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식사 순서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그리고 라면, 과자, 흰쌀밥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실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실천법 외에 당뇨 관리를 넘어 졸업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깊은 실천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의 미세한 부분을 다듬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 달력 쓰기.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이를 달력이나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 식사 내용,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등 자신의 생활과 혈당 변화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복 혈당 달력을 꾸준히 쓰다 보면 나만의 혈당 변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치의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건강을 계획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바른 자세로 췌장을 도와라. 놀랍게도 우리의 자세도 췌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이 굽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췌장이 위치한 흉추 7에서 8번 부위에 압박을 주어 췌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펴고 설거지를 할 때도 등을 곧게 세우는 등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전통차로 췌장 기력 회복. 약 복용 외에도 췌장의 기력을 회복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차들이 있습니다. 환기차, 뽕잎차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기차는 혈당 강화 효과와 항염증 작용이 있고 환기차는 면역력 강화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뽕잎차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인 DNJ를 함유하고 있어 식후 혈당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이러한 전통차들을 식사 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혈당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마시는 것이며 자신의 몸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중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도 당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뇨를 앓은 경력이 몇 년이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결코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알려주는 당화혈색소 수치에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속 장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능은 어떤지, 미세혈관은 건강한지 몸 안의 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식사 순서, 하체 근육량, 숙면 습관, 그리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의 성분까지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천법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당뇨 졸업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몸 안의 진짜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중요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능, 그리고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
췌장의 상태와 혈관 손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당뇨 관리의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당신의 췌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미세혈관은 건강한지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시각으로 당신의 몸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당뇨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른 체형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한국인은 서양인과 달리 췌장이 작고 약한 경향이 있어 마른 사람도 당뇨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적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량 증대와 건강한 지방 섭취를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뇨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약을 줄이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첫 번째 원칙인 저녁 공복 4시간 유지는 소화기관과 췌장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 인슐린 분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인 하체 근육 운동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창고인 근육을 키워 인슐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인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숙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넘어 약만큼이나 강력한 치료법이자 예방 책임을 명심하십시오. 넷째, 거꾸로 식사법을 생활화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가장 먼저, 이어서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천천히 드시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이 작은 식사 습관 하나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습관은 췌장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설탕과 밀가루를 끊는 것이 약보다 중요합니다. 라면, 과자, 흰쌀,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 각종 가공식품은 당신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이처럼 몸에 해로운 독들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당뇨 졸업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건강한 대안식품들을 찾아 즐기면서 점차 습관을 바꿔나가십시오. 이 결단이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섯째, 공복 혈당 달력을 꾸준히 작성하며 자신의 혈당 패턴을 이해하세요. 매일 아침 혈당과 함께 전날의 식단, 수면, 스트레스 등을 기록하며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곱째, 바른 자세를 통해 췌장의 부담을 줄이세요. 등이 굽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췌장에 압박을 주어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췌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전통차로 췌장의 기력을 회복하세요. 환기차, 뽕잎차 등은 혈당 조절과 췌장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혈당 안정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당뇨 졸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거나 간식으로 먹던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 결국에는 당신의 몸을 놀랍도록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실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공복 혈당 달력 쓰기, 거꾸로 식사법, 아니면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